제23차 새정치민주연합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45주기 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청년 전태일의 피 맺힌 절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몸부림치고 노동자들은 OECD 최장 근로시간 속에 여전히 기계처럼 일합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45년 전보다 더욱 심해졌고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입니다. 비정규직 627만 명은 2015년의 전태일입니다. 사정이 있는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계약 5대 법안은 이 땅에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입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 안정성과 함께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당의 노동개혁안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청년구직수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픔과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청년 취업활동수당 월 30만 원의 지급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지금 청년 실업은 국가 전환 상황입니다. 40%에 불과한 청년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당이 긴급한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수당의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1년 모든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 유사중복 정비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생각한다면 지자체가 지역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복지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를 옥죄고 통제하려는 그런 발상을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세 차례에 걸친 우리 당대표님, 새누리당 대표까지 포함한 4+4 선거법 타결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시한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국민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수많은 정치 신인들에게 앞으로 정치 불안을 주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저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애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 내지 9석을 줄임으로써 농어촌 선거구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동의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선거 비례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새누리당은 지역구가 늘어남으로써 가장 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많은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을 보이는 새누리당에게 호소했습니다. 비례성이 훼손되는 만큼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출신의 정개특위위원장 이병석 의원이 낸 중재안 선거관리위원회 권역별 비례보다 훨씬 연동성이 약하거나 비례성이 떨어지거나 불철저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노력이 있는 듯한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받아주면 저희들은 비례 수가 줄어듦으로써 오는 비례성의 훼손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조금 보완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과거로 돌리는 내용을 포함한 이병석 의원안을 주면 저희들 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렬을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배부른 정당, 더 큰 정당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욕심만을 불리는 그런 룰 없는 정치는 새누리당이 원치 않는 정치입니다. 이번에 결렬 협상을 토대로 새누리당이 새로운 형평의 국회 개혁의 정치 개혁의 입장에 나서는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전태일 열사 분신 투쟁 45주기에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오늘로 꼭 45년이 됐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노동자 630만 명, 오늘의 노동 현실 얼마나 촉박합니까? 이 순간에도 생존권을 위해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수많은 전태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시계는 아직도 1970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발 노동계약 쓰나미는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더욱 벼랑으로 내몰 것입니다. 쇠파이프 노조를 운운하면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계약이 될 것은 뻔합니다. 평생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를 21세기 임금노예로 격퇴시키겠다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건 비애국적 적대행위라고 그거는 쏟아냈습니다. 노동자를 알고 있습니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재벌에게 위임해야 애국이라는 비상식적 논리입니다. 재벌이 주권자입니까?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려고 하는 선전포고예요. 이상이 아닙니다. 노동개혁 성공을 위해서도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사건처럼 반복되는 재벌들의 불법 탈법 행위를 엄벌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에 대한 비이성적 적대감을 버리셔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교부장의 발언이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이해서 정부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마저 위반하고 노동관계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제 정부는 노동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해결하고자 하는 진솔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야당과 노조와 진지하게 대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국정 공백을 넘어서 국정 진공 상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과 정부 장관들 총선 출마하겠다고 사표 냈거나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눈치 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줄잡아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서 최소 7명,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5, 6명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정부 산하의 인천공항공사,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같은 공기업 사장들도 총선 출마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리도 없고 아랫사람에게 영도 서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미 국정 공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판인데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이 없다고 선언했는데 국민은 벌써부터 국정 진공 상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청와대는 확실하게 개각을 안 한다거나 또는 하려면 신속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각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인사를 보면은 지역 편중 차원을 넘어서 명백한 지역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등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군, 경찰, 국세청, 정부 출연연구소의 고위직들이 모두 영남 편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와대와 중앙부처 44개 기관에 TK 출신이 2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편중이 지적될 때마다 지역은 안 보고 능력만 본다고 해명을 해왔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 인사들은 능력이 모자라다는 뜻입니까? 호남 출신 등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인사 탕평을 촉구합니다.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걱정이 앞섭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신문들이 그런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한일 정상회담에서 철거를 요구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 한 번 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일본이 각성하고 세계 여론을 의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성년 제5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텃밭만 늘리려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구 획정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는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인구만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에 더해서 수도권의 국회의원 과밀 현상까지 발생하면 지방은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 홀대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앞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온통 친박 족보 정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 말 한마디로 본격적으로 총선 개입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줄을 서기 위한 족보만 찾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진박,
가박, 겹박, 홀박, 용박 등으로 분류되어 점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국민보다 대통령을 더 두려워하는 참으로 한심한 집권 세력입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던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민생을 살리는 집권당으로 돌아오라는 취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는 친박 족보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친민 민생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치며 분신한 날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한 비정규직은 627만 명에 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2, 제3의 전태일이 노동환경 개선을 애추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계약을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비애국적, 적대행위라고 험악한 말로 일자리 걱정을 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분노의 언어가 여당 대표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희생이 아니라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수능을 끝낸 우리 수험생 아들, 딸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라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부터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제 첫 고비를 넘긴 우리 아이들이 당당한 청년으로서 어깨를 펴고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반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짐을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웃음꽃이 시들지 않도록 꿈과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기성세대의 역할이고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고용절벽과 복지절벽에 내몰리는 청년 대책을 우리는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안을 내놓기를 집권 여당에게 책임있게 요구합니다. 대안을 내놓기 전에는 우리 당과 또 우리 자치단체 장이 시행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나 또 청년 일자리 할당제 그리고 구직 수당 등의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일은 다물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입니다. 결국 여야 합의가 결렬됐고 국회가 법을 어기는 모습을 또다시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저 역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4+4 형식을 빌었지만 양당의 대표들까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양당 간 협상을 보면 여당 대표단은 허수아비 대표단이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국회법 개정 합의도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오픈 프라이머리 합의도 지금까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번번이 국회 협상을
찾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당 대표단은 걷어차인 채 항변조차 못하거나 항변했다가 제거되는 사태까지 발생해온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 시한을 앞두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청와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대표 협상에 또다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과 장관들의 총선 앞으로 행렬에 누더기가 되어버린 내각, 그리고 대통령의 총선 개입 발언까지 더하면 청와대가 총선과 관련된 협상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떼기 바랍니다.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게 사라져 주어야 정치권이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또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12월 15일까지로 연장됐지만 결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4+4 회담이 됐던 당대표 간 회담이 됐던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결론을 꼭 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유야무야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국회가 예결 소위를 예결 대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도 국회의원이고 원내 지도부를 했던 사람입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저 역시 정치인이지만 정말로 국민 앞에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고시에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행정고시는 새누리당 당직자를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고시와 시험에서 사실상의 새누리당 당원의 자격과 정신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수치스럽고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서 책임자를 엄축 발본 3권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지난 3년 임기 동안 친박 삼성을 쌓아서 불통과 독선의 국정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또다시 친박 친위 부대들을 전면에 내세워 퇴임 이후까지도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내각 전체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뒤숭숭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그리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 이 속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해결되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취임 8개월 만에 사표를 내는 공공기관장이 난무하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과연 민생이, 국정이, 그리고 그 어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정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국정과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45주기입니다. 45년 전 청년 전태일은 인간다운 삶과 노동 기본권의 준수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다, 질포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세대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많은 의견 수렴과 정책적 검토를 통해서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정부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청년 세대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이것은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태도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시기에 역사교육은 역사학자와 국민에게 맡겨야지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러한 청년 활동수당제와 관련해서도 4년 전에는 청년 구직자 9만 명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자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야당의 이러한 청년 실업에 대한 진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막말을 한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정부 여당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은 지난 3년간 일자리와 복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오지 못한 본인들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 주시겠습니다. 어제는 63만 명의 수능 응시자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수능 한파 없이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63만 명의 수능 응시자 중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250여 명의 학생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은 1970년 11월 13일 45년 전에 청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라고 외치면서 분신을 하신 날입니다. 쉬운 회고 낮은 임금을 주장하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와 함께 노동 현실도 역시 과거의 역사로 시계바늘을 끊임없이 되돌리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개파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8개의 개파가 있다고 합니다.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박, 친박, 탈박, 그리고 복박, 비박에 이어서 최근에는 신박, 진박, 가박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국민 분열을 야기한다면 국민들은 한 가지 개파를 추가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반박 개파를 만들 것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5.3%, 찬성이 36.6% 수준입니다. 이런 와중에 행시 면접에서 국정화에 대한 예스, 노를 물었다 하니 국민 모두를 줄 세우려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독박을 쓰게 될 것입니다. 주택 전월세 상승, 청년 실업 상승, 노인 빈곤 상승 등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민생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계속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사학법 개혁을 반대하면서 국회 공전을 장외투쟁 53일로 그리고 국회 퇴업 1년 반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는 독단의 길을 걸어온 데다가 이제는 온 우주의 기운이 온다, 혼이 비정상 등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위를 넘는 그런 언어로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비정상 집단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데 내 편은 진실되고 국회의원들은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행정수반이 하지 말아야 할 선거법 위반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공직자들은 국정 운영을 나몰라라 하고 거리낌 없이 총선에 뛰어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과연 진실한 행태입니까?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는 독단과 편협은 반발과 반박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점을 경고드립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민생하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키우는 예산, 보육 예산 파행을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앞뒤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대통령이 호소하신 진실한 사람의 행동이십니까? 첫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보육 예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둘째, 지방교육청에 이 엄청난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게 되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공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청은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낸다고 물이 생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